잠깐 부동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차일드 케어가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야, 저도 좀 헷갈립니다. 예, 이게 오바마 행정부인지 바이든 행정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 바이든이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BBB 법안, 예, 빌드 백 베터 법안, 이 내용 중에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하고 이제 차일드 케어 시설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죠. 보육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엄마들이 일터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미는 나름대로 있는 것 같으나 그런데 그것이 또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저희는 염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염려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이라고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상업부동산 분야 중에 차일드케어 쪽이 요즘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미래 전망이 좋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업부동산 쪽에 조언을 받고 있는 안드라스 윤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안드라스 윤 커머셜 부동산 전문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목적은 funding children to allow more moms to join workforce.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실한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어머니들이 쉽게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죠. 네. 지금 지금 현실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 차일드 케어에 대한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우 모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 특별히 프리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웨이팅 리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튜이션 자체가 워낙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이렇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반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차일드 케어 이런 비즈니스에 확실한 서포트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커머셜 부동산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바로 이제 직격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바로 하이 디맨드로 이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가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합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있어서 새로운 컨셉, 이센셜 비즈니스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차일드 케어가 바로 이제 이센셜 비즈니스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렇군요. 앞으로 예, 어떨지 모르는 uncertainty,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가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리스크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차일드 비즈니스가 이렇게 혜택을 봄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테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는 랜드로드가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테넌트가 매우 중요하죠. 아무래도 롱텀 계약이나 그리고 테넌트가 잘해주면 그만큼 이 건물 자체가 수익성이 오래 간다는 결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를 안정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안정적인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어떻게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 건물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비즈니스와 건물주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 건물주라는 것은 과연 그 안에 있는 테넌트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왕성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한 uncertainty 그리고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 가는데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테넌트가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으로 묶어지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싱글 테넌트, 이제 프리스쿨이나 이런 유의 이제 학교들은 그만큼 큰 건물 안에 싱글 테넌트, 그러니까 테넌트가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좌지우지 되는데요. 그렇죠. 특별히 또한 장점으로는 이지 메인터넌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트리플 넷은 기본이고요. 트리플 넷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앱솔루트 트리플 넷, 그래서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익스티리어에 대한 모든 커버리지를 테넌트가 리스폰시블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바로 옆에 살지 않아도 건물주의 입장으로 타주에 물건이 있을지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은 주로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한번 셋업을 하면 주로 10년, 15년, 20년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테넌트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corporate guarantee라든가 뭐 corporate guarantee 주로 이제 learning experience가 이런 어떤 큰 단체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personal guarantee, 예를 들어서 고다드 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policy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레벨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프랜차이즈 서포트가 있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요. 그리고 코퍼레이션에서 그런 커리큘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페일할 확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 자체가 부동산 팀을 운영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예,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 현재로 많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건물을 사서 본인들이 꾸며서 이렇게 에스태블리시하고 어느 정도의 certain income을 generate 하면 또한 부동산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되팝니다. 그런 측면에서 왕성하게 이어지고요. 그랬을 때에 또 다른 랜드로드를 찾죠.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다른 캐시플로우를 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또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새로 에스태블리시하고 그 건물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넘겨주는 그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활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 사회마다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나 융자 조건,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에버리지를 바라보게 되면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주로 한 2 밀리언 정도에서 한 5 밀리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운 페이먼트는 한 25%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한번 예상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를 봤을 때에 한 캡레이트 정도는 한 6.5% 정도의 캡레이트를 바라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뽑아본다면, 네. 예를 들어 3 밀리언이라는 건물을 샀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넷 오퍼레이팅 인컴은 한 20만 불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장점은 사실상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런 롱텀 리스가 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테일 물건들 같은 경우는 리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건물 밸류가 올라서 프로퍼티 텍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상 테넌트가 리스폰시블 하기 때문에 정말 랜드로드 입장에서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꾸준하게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이렇게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3 밀리언이라는 프로퍼티를 산다고 보면 25%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75만 불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면 충분히 이 정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일반적인 숫자들이겠죠.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역별로 일단 하이 인컴 지역이라든가 로우 인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는 매우 솔리드한 그런 테넌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건물적인 어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6.5에서 한 7% 정도의 캡 레이스를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좀 물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속 시원하게 아주 숫자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현장에서 트랜잭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도움말 주신 안드레스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12월 초의 상황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바뀐 다음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이 이야기를 적용하시면 곤란하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